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6월 19일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0.19% 상승을 하고 코스닥이 0.36% 상승을 했습니다. 양 시장 다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팔았고 코스닥은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 핵시설을 공격하는 뭐 이렇게 지금 뭐 심각하게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패면 이란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 뭐 발사대들은 거의 뭐 폭파가 돼가지고 미사일은 많은데 발사대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총체적 난국인데다가 미국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 공격까지 가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뭐 어떻게든 조속히 뭐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뭐 더 이상 끌어봤자 이란 자체가 거의 소멸할 수도 있는,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장은 뭐 지금 뭐 아직까지 지금 뭐 3,000피를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 과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기간 안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 예탁금들이 뭐 증시 쪽으로 섣불리 막 들어오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또 그래도 3,000을 넘고 계속 가면 그 예탁금들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개미의 심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동학개미 시즌2를 또 봐야 되는 시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뭐 모든 종목들을 보면 뭐 거의 다 지금 뭐 외국인이 팔아도 개인이 지금 끄집어 올리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뭐 신용 잔고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HLB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향후 FDA 일정에 대해서 공지를 밝혔습니다. 내용 자체는 솔직히 저는 이게 좋은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악재 소멸 뭐 어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진짜 회사 말만 믿고 투자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타입A 미팅을 안 해도 된다. 정말 경미한 문제라서 뭐 조기 7월 승인 목표로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뭐 제가 대충 요약을 하면 이게 또 미팅 신청을 오늘 날짜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FDA 측에서 미팅 날짜 잡고 하는데도 또 한 보름 정도 걸릴 거고요. 보름에서 길게는 뭐 한 3주까지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그래 미팅 수락하면 또 미팅 수락하고 날짜 또 통보받는데 또 한 보름에서 한 달 뭐 이 정도 걸릴 거고, 그러다 보면 정말 빨라야 8월 초 정도가 저희가 재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7월 승인을 얘기를 하다가 8월 재신청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이 안 되는 내용인데, 이게 과연 오늘 주가가 설명이 되는지는 솔직히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일단 공지 내용 보시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시간 전에 올라왔고요. 가남 신약 재신청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공지된 바와 같이 항서제약과 엘레반의 FDA가 CRL 및 PAL을 통해 제기한 마지막 지적사항 한 가지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보완한 내용을 FDA와 논의하여 동의를 확보한 뒤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전략 하에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의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FDA 절차상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FDA하고 LB가 지금 이런 걸 한다는 게 뭐 LB 측에서만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솔직히 저는 아직 제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이게 이런 절차가 진짜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저희가 지금 세 번째까지 올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안 했느냐, 뭐 확신을 가져서 했다, 그런 말은 솔직히 통하지 않고요. 그때부터도 좀 완벽하게 이런 게 있었다면 적용을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도 뭐냐면 이 바우처를 사가지고 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는 될 거라 생각하고 바우처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통해서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의 안일한 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FDA는 마지막 지적사항의 보완에 대해 항서제약에 구체적으로 공고를 하였고, 항서제약은 FDA 공고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실행하고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항서제약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 시간으로 6월 19일 타입 A 미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7월 중으로 예상되는 FDA와
타입 A 미팅을 통해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겁니다. 7월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요즘은 챗GPT 다 쓰시죠. 그러면 챗GPT에 대충 타입 A 미팅 후 향후 일정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GPT가 상세하게 뭐 보통 FDA 측에서 신청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에 답변을 주고 날짜를 잡고 거기서 이제 또 보완할 거 뭐 하고 뭐 이런 일정들을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럼 계산상 최대한 빨라도 8월 초, 또 그 중간에 뭐 또 뭐 미팅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솔직히 그건 몰라요. 일단 뭐 그 부분은 최대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8월 초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변수라든지 미팅을 뭐 안 받아준다든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빨리 제일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8월 초에 재신청을 한다고 치면 클래스 1을 받을 경우에는 거의 뭐 한 11월은 돼야 저희가 승인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클래스 2 받을 경우는 거의 뭐 봄 돼야 가능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보십시오. 10월, 11월 같으면 저희가 지금 승인 실패하고 거의 한 8개월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클래스 1이 아닌 거예요. 날짜상으로는 거의 뭐 클래스 2 받고 한 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처음에 진영구 회장님이 한 게 뭐죠? 처음에 얘기한 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뭐 정말 사소한 문제고 경미한 문제라서 미팅할 필요도 없고 타입 A 미팅할 필요도 없고 바로 5월 재신청해서 7월 승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주 달래기용 모면용 멘트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나서 팩트로 까놓고 얘기합시다. 팩트로 까놓고 얘기해서 분명히 그런 거예요. 이건 제가 뭐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회사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쉬는 날에 얘기가 들리는 게 뭐 정토방에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뭐 바우처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뭐 심사 기간을 땡겨야 된다고 회사에다가 유증을 건의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주분들이 일부 계시던데, 지금 내가 흥분을 해가지고,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와서 바우처를 사가지고 그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문제가 없이 왔을 경우에 그걸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문제 태클이 걸린 상태에서 왔는데 바우처를 써가지고 문제 있는 거를 뭐 조기 승인시켜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지우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진양구 회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 유증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유증되면 뭐가 좋은데요? 주식수 늘어나고 진양구 회장 분명히 유증 참여 안 할 거고, 그럼 주식수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진양구 회장은 또 유증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지분율도 확 줄어들 거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게 맞다면, 만약에 지금 회사 측에서 이렇게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진양구 회장님이 나는 정말 책임감 있는 오너라고 생각하면 지금 개별 회사, 자기 개인 회사 있잖아요. HLB 글로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회장이면 HLB 글로벌 매각합니다. 매각해가지고 그 돈으로 HLB 지분을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계열사들 다 관리도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신저가 쓰고 뭐 어야고 지금 오늘 주가 올랐다고 좋은 소리 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지금 뭐 유증 뭐 HLB 생명과학 유증 못 봤어요? 박수 받는 유증이라고 해서 엘생 참여하신 주주분들 못 보셨습니까? 지금 거의 뭐 지금 뭐 폐가 망신해가지고 지금 뭐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엘생 같은 경우. 지금 뭐 처음에 합병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이 뭐 10대 1, 11대 1 뭐 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말도 안 된다 막 이랬더니 시총 차이를 딱 그 합병 비율까지 벌려놨습니다. 엘생을 저렇게 골로 보내놓으니까. 야, 나 약간 오늘 소름 돋았어요. 시총 비교해 보니까. 자, 지금 HLB가 시총이 6조 9천억이에요. HLB 생명과학이 7천억입니다. 딱 10대 1이에요. 딱 10대 1. 예전에 시총 비교해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한 2대 1, 3대 1까지도 막 이렇게 차이 안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10대 1은 10대 1 뭐 이렇게 합병 비율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합병 비율보다 시총차를 더 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엘생 주주분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양구 회장 입장에서는 시총 차이를 봐라. 적당한 합병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뭐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야, 진짜 주가가 완전 사람을 걸레 만드는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튼 이게 뭐 말이 좋아 뭐 이런 얘기들이지. 저는 솔직히 오늘 뭐 주가 오른 거는 좋습니다. 좋았어요. 좋아요. 뭐 악재 소멸 뭐 이렇게 뭐 지금 일단 회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 다 좋습니다. 좋지만 일정은 확실히 딜레이 됐어요. 딜레이 됐고 6월 19일이 딱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리피싱 구간 들어가는 구간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참 이게 타이베이 미팅 일정을 통보받는 시점도 한 7월 10일 전후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공교롭게 일정이 또 이렇게 돼버립니다. 야, 여튼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가 올랐다고 지금 기분 좋으시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거쳐야 될 기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HLB 테라피틱스 재료가 찐이기 때문에 얘가 안 빠지고 버텼다.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내일 하루를 더 봐야 될 겁니다. 하루를 더 봐야 되고 주봉도 봐야 되고 뭐 그런데 오늘 거의 뭐 48,400원을 기록을 하면서 아마 주봉상 224주선 정도 근처까지는 밀렸을 겁니다. 여튼 다들 뭐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일단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튼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재산적으로나 피해 없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인투셀 3% 오르고 펩트로는 다시 20만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루니스 갑자기 급등이 나왔고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업화 목전에 왔다 라면서 뭐 한 200여 곳과 미팅을 하고 있다, 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20%에 대해 마감을 했습니다. 코롱 티슈진도 상당히 힘들었던 종목인데 지금 빛을 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바이오 종목들 대장인 알테오젠은 2% 하락을 했고요. 뭐 리가켄 바이오도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HLB 팹은 0.89% 상승을 했고 항서제약은 0.6%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장중 한때 10% 상승을 하고 5%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대체거래소 기준으로는 10몇 프로까지 더 올랐는데 일단 이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3% 상승을 했습니다. HLB 제넥스는 0.9% 상승을 했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길어진 만큼 우여곡절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9회차 리피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오른 거가 모든 걸 해결하진 않는다. 그 길어진 만큼 저희가 또 재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없던 타이베이 미팅까지 끼워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미팅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미팅이 잡히면 언제 하느냐 두 번째고요.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은 어떠냐 또 세 번째고요. 미팅 내용이 또 만족스러웠으면 이제 정말 뭐 재신청을 넣어라 또 보완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시기가 빠르면 8월이 될지 아니면 추석까지 갈지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공지가 호재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호재인지 약재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정말 아리송했습니다. 뭔가 찝찝함이 있다 하는 게 제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HLB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특히나 엘센 같은 건 손실이 원체 커가지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해가지고 좀 생각에 깊게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HLB 파나진이 218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오늘 다 개인 샀을 것 같은데 자, 기타 법인 샀고 자, HLB 파나진 오늘 보시면 지금 아무 의미 없죠. 예, 41선 찍겠다는 거 말고는 5일선도 회복 못하는 윗꼬리도 이렇게 달리는 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양봉이 떴는데 여기서 돌아 나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주마감이라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일단 아직까지 차트로는 별로 의미 없어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196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가 오르니까 얘들은 다른 거 없어요. LB가 오르기 때문에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서 이 종목도 조금 더 수혜를 받겠지 하고 그냥 산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있을 것 같으면 수급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죠. 일단 5일선은 올려놨고요. 뭐 슈팅도 별로 안 나왔습니다. 뭐 최소한 2,100원대는 찔러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스 하단에서 그냥 5일선 회복했다는 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주봉도 아직까지는 5주선 미치고요. 아직 뭐 다른 종목들은 뭐 제약, 테라 이 정도 빼고는 지금 뭐 차트들이 오늘 뭐 좋았나 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는 9,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팔고 보험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정말 엘테라가 중요합니다. HLB 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HLB 테라퓨틱스 제로가 찐이어야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이 오랜 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라퓨틱스가 임상 성공을 한다고 해서 바로 기술 수출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최종 결과 데이터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기술 수출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상 결과가 좋으면 그룹주 전체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격대는 괜찮게 테라퓨틱스는 마감을 했고요. 주봉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 이평선인 448주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많은 근처까지 붙여주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테라퓨틱스 차트는 상당히 좋다. 그냥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지키고 있는 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위로 튀는 방향성을 정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3.63%에 올랐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기타 법인 소량 팔았고요. 전부 다 개인이 샀네. 자, HLB 바이오스텝도 약 1,690원, 1,670원 정도 저항자리인데 그 정도까지 슈팅을 쐈다가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중한 때 1,480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거의 하한가 근처 자리까지도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끝난 거는 5일선 회복하고 그리고 박스 하단은 살렸다라는 건 맞고, 거래량은 또 나름 유의미하게 좀 나왔습니다. 뭐 얼마 크진 않지만 최근 거래량 대비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은 3,0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수급이 다 개인이네. 자, 기타 법인 소량 팔았고요. 자, HLB 글로벌도 뭐 오늘 오른 거 별로 의미 없죠. 넘지도 못했거든요. 박스 상단도 뭐 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5일선 회복해 준 거 그거 하나밖에 볼 게 없다. 요거 내일 또 5일선 이탈하는지 또 추후에 또 5일선 타고 위로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제약입니다. 19,1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보험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면서 HLB 제약이 지분율이 거의 한 소멸 단계로 갔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0.4 정도까지 0.45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HLB 제약이 역대 외국인 지분율이 제일 낮나? 아니네. 이때 0%였네. 거의 뭐 바닥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한 번 더 팔면 더 이상 팔 매물은 없어요.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주고받기 싸움이 돼야 되는 거고 외국인은 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요. 일단 HLB 제약도 박스 하단은 지키고 오늘 박스 상단 찌르고 윗꼬리를 남긴 채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과 21선 정도에 마감을 했고 박스 중간 지점에서 종가가 끝났습니다. 주봉상 얘도 224주선을 찍었고요. HLB도 224주선을 찍었을 거예요. 조금 이따 한번 HLB 분석 잘 안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넘기도록 할게요. 일단 112주선까지 찍고 지금 이렇게 주봉을 5주선 정도에 붙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위로 다시 돌려서 112주선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두드려 맞고 224주선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보느냐. 요 지금 그냥 뭐 지금 박스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도 지금 대장이고 주식이 가볍다 보니까 지금 급등을 잘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딜레이 된 건 맞잖아요. 딜레이가 된 건 맞고, HLB 제약도 실질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시점이 되긴 했고, 이게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간다면 기존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그 전환사채들을 어떻게 달랠지. 왜냐하면 지금 최저가보다 최저리 비신 가격보다 훨씬 아래인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풋옵션이 나올 수도 있고, 주식 전환을 안 하면 저희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아차,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환사채가 주식 전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걔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주식 전환을 안 하면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는 상향이 되는 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HLB 테라퓨틱스 재료를 보고 얘들이 결정을 하려고 이러는 건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달 말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쟤들이 버티고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 부분도 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5,750원에 마감을 하면서 오늘 신저가 썼는데 양봉이 이거 5,300원. 와, 진짜 이 오렌지색까지 가면은 진짜 토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저희 와이프가 묻더라고요. 여보, 일생은 왜 8시에 거래가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여보, 일생은 불량 종목이라서 시장에서 대체 거래소에서 안 끼워줬어. 환기 종목을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내한테는 쉽게 설명한다고 일단 불량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시에 거래 못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걸어주고 8시부터 하니까 8시에 걸어주고 나오는데, 엘생은 오르더라도 못 팔아요. 제가 출근을 해버리거든요. 얘는 9시부터 거래가 되니까. 참 제가 이렇게 엘생을 설명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진짜 HLB가 유증을, 박수받는 유증을 이끌어서 HLB 생명과학 유증할 때 진영훈 회장님이 주주간담회에서 직접 선물 같은 유증이라 해서 저는 그걸 믿었어요. 아, LB도 저렇게 했기 때문에 엘생도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냥 정말 무지하게 투자를 했는데, 비중을 좀 더 키운 제 탓도 있겠죠. 어떻게나 저쨌거나 뭐 진양권 회장님이 그렇게 했든 말든 결국은 매수 버튼을 누른 건 저기 때문에 제 탓이긴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계좌도 제가 엘생을 산 것도 제 탓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구 탓은 하기 싫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뭐 단순한 투자자도 있고 정말 똑똑한 투자자도 있고 뭐 정말 머리가 좋은 투자자도 있을 건데, 결국은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누가 뭘 보고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엘생 보면 할 말이 없다. 진짜 사망과학이고, 사망과학을 넘어서 이 뭐라 하지, 죽었는 사람 묘까지 파헤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말 이제 합병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은 7월 안까지 반대 의사 통지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 7월부터는 매수 청구권을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정정 공시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그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합병은 안 될 것 같은데, 합병이 안 된다고 이게 또 뾰족한 수는 있나. 시총상 이미 거의 합병 비율만큼 벌어져 버려 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명분을 세워놨다. 일생을 죽여놔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참 답답한 형국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